예,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왜 이렇게 바쁘셨던 겁니까? 많이 바빴죠. 어.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셨어요? 본격적으로 네. 이제 경기도도 준비하면서 네네. 또 내란 척결 뭐 이런 음, 것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요. 예. 네. 본격적으로 현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박정훈 대령 네. 1시간 전에 이제 해병대병과 처음으로 준장 장성으로 진급했다. 그렇죠. 네. 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도 SNS에 바로 올리셨던데요? 네, 올렸죠. 예. 축하한다는 말을. 이제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네. 저 때는 대령 때 찍은 사진이네요.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국군의 날 때 국군의 날 때. 그때 훈장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고 네. 제가 축하를 해줬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준장 진급, 그러니까 별을 단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죠. 정의의 승리다. 음. 정의가 살아 있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은 불의에 항거해서 법과 규정대로 예. 최병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했고 또 위에 외압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정대로 처리를 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항명죄로 고통도 겪고 결국은 무죄가 됐고 예. 또 지난 국군의 날은 훈장도 받았고 이제 장군까지 됐으니 이것은 군에서 이제 정의가 살아있다. 예. 살았다는 그런 증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예. 원래 해병대는 네. 군사 경찰이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헌병. 예전에 헌병 요즘 군사 군사경찰. 경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 박정훈 대령은 예전에 헌병, 지금은 군사 경찰 예. 병가인데 마지막 최고 계급이 대령이에요. 헌병감. 네, 헌병감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장군으로 승진이 돼서 조사본부장을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인데 예.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박정훈 대령을 통해서 장군을 통해서 이번에 입증해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네. 군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클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없는 승진 자리가. 그렇죠. 만약에 12.3 내란 이전에 예.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고 훈장을 받고 저런 조치가 있었다면은 12.3 불법 내란에 항거한 군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박정훈 대령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죠. 12.3 내란 이전에는.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지시에 항거했을 때 저렇게 항명죄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사실은 12.3 내란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가 봐요. 그 전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군에서 보여줬었다면은 불법 계엄의 지시가 있을 때 항거하고 뭐 했을 텐데 아쉬움이 크죠. 그래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장군까지 진급을 시키고 명예 회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 군의 정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분에게도 고마움을 진짜 느낍니다. 네. 많이 대비가 되겠네요. 지금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특검에 구형했을 것이고 또 네. 관련 군 관계자들도 아마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징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명령에 반대했던 군인들은 네. 승진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완전히 대비될 것 같습니다. 진짜 불법 계엄 또 헌법을 위반하는 계엄 그거는 삼척 동자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12.3 계엄이 일어나는 순간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장군들이나 군인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거하지 못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예. 그 직을 던진 장군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던 거는 진짜 저로서는 너무나 뼈아픈 그것이고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만 그 얼마 전에 2년 전에 진짜로 대통령의 경로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법대로 처리했잖아요. 그건 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2년 이상 3년 가까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명예 회복도 되고
저렇게 돼서 저는 진짜로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당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고발되고 할 때 분연이 일어나서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하고 박정훈 편에서 싸웠거든요. 예, 예. 계속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최혜병 특검에서도 이 박정훈 대령은 진짜로 의인이고 정의의 군인이었다. 저런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12.3 계엄으로 무너지는 군의 신뢰가 그나마 좀 버텨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좀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네. 정말 축하드린다. 이런 네. 말씀. 네. 근데 이렇게 별 하나 달기도 힘든데 우리 의원님은 4개나 달았던 거네요. 네, 저도 뭐 운이 좋았죠. 저도 사실은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 포병은 아, 육군에서도 비주류예요. 그럼 통상 이제 투스타까지는 많이 가는데 포스타 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통상 그러니까, 예. 확률적으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정도의 확률이었는데 예, 예. 저는 포스타까지 됐던 것이 저 자랑 같지만은 예. 항상 어떤 계급에서든지 어떤 부대를 지휘하더라도 성과로서 승부를 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인정받았고 또 운이 좋았고 예, 예.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포스타까지 했었고요. 네, 예, 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 마지막 포스타 때는 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예. 한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해서 한국군과 미국의 지상군을 지휘하고 예. 연합군을 지휘하는 경험은 아주 저로서는 큰 경험이었죠. 예. 네. 자, 현안을 좀 가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검찰 특검의 구형을 이제 받게 될 예정인데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법정 최고형 사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형사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형이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은 과거로 따지면은 나라를 훔친 역적죄입니다. 과거는 역적죄를 하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예. 그렇게 엄중히 했기 때문에 내란이나 역적들이 그 자주 발효하지 않아서 우리 국가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예, 5천 년 동안.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아주 법정 최고형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내란의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집니다. 사실 이번 12.3 내란도 12.12 구테타나 5.16 구테타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데에서도 그 씨가 자란 원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엔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헌 국면에 의원님 활약이 또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여러 소요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사실 12.3 내란을 최초로 경고했고 예. 그때 음모론자로 비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그러셨네요. 꼭 할 것이라고 해서 한 그때 경고를 했고 그것이 예방 주사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제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봉에 서서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롭고요. 그렇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많죠. 아직도 내란 혐의로 유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 검찰 되잖아요. 구형이니까, 예. 네, 검찰 구형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진짜로 내란에 대한 완전한 청산 없이는 실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고 이재명 정부 성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고되고 곧 있으면 구형되고 선고가 될 텐데 예. 법의 엄정함, 국가를 훔치려고 하는 이러한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경기지사 출마하시잖아요. 네. 어떤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 바람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됐을까요? 저는 진짜로 경기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예. 세계 AI 표준 도시, 세계적인 중심 AI 표준 도시로 경기도를 바꾸고 싶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실제 성공하려면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란히 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든든한 이재명의 동지 또 정치 결사체인 저가 갔을 때 이재명 정부 성공뿐만 아니라 예.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뿌려놓은
기본 사회로부터 찌아같이 많은데 예. 그것이 한 4년 동안 제대로 발전됐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실을 맺으면서 진짜 경기도를 기본 사회 바탕하에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아주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게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가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도전이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역 지사가 민주당 출신 김동연 지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난 4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네. 민주당 출신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와 우리 의원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가 많죠. 예. 그 지금 도지사와 차이라고 할 것 예. 같으면은 경기도는 확실히 발전하긴 했어요. 예. 수치적으로나. 예. 근데 수치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향상됐느냐는 의문이에요. 서울과 격차는 여전히 나고 출퇴근 시간은 어렵고 예. 교육 여건이나 복지 여건도 어렵고 교통, 주거 모든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것은 경기도의 근본 문제인 자족 도시가 되지 않은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예. 경기도 자체가 북부와 남부의 격차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가감히 도지사가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하겠다는 비전도 있고 예. 또 이렇게 하려면은 내란을 극복한 그 돌파를 추진력으로 추진력. 네. 예. 이재명 사성장군의 대통령과 힘으로. 함께 그렇죠. 예.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저는 경기도도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 주권. 도민이 주인이 돼서 하는 행정. 그래서 저는 철저히 그런 소통의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나갈 때부터 도민에게 묻는다, 국민께 묻는다. 제가 많이 추천을 받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한 8, 90% 많은 분들은 나가라라고 했고 지역구 그 주민들도 다 동의하셨습니까? 네, 많은 동의했죠. 우리 지역 떠나라? 아니, 더 큰 일을 해라. 더 큰 일을 해라. 도지사를 하면 남양주를 절로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권리 당원 분들에게 전화번호 아는 분들에게는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답변을 다 받는 과정을 거쳤고 예. 지금도 공약을 도민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해서 공약을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된다 했을 때 계속 같이 하는 도민 주권 행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관심 가긴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도전자가 별로 없고 사실 네, 그렇죠. 나가겠다는 분이 별로 없고 민주당에서 엄청 많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 네. 굉장히 강력한 상대고 그렇죠. 한준호 의원도 있는 것 같고 좀 현역인 김동연 지사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인데 더 위협적인 상대랄까요? 누가 제일 좀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보십니까? 다 넘어야 될 산이지만 선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직 저는, 김병주와의 네, 싸움이다. 네. 왜냐 손자병법 같은 답인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데 예. 제가 극복해야 될 것은 너무 이제 안보에 집중돼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군 출신 전문가. 군 출신 전문가 또 국방장관 후보 뭐 이런 거요. 왜 국방장관 안 하고 가느냐 이런 생각을 저에 대한 지지는 높은데 그런 벽이 있어요.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은 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달인이다. 군이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민께 잘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저를 군 장성으로서 또 안보 전문가 내란을 극복한 지지를 그렇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도에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이제 용인 반도체 요 부분 산업 요 부분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금 의원들 중심으로 이게 또 옮기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반대죠. 지금 이미 반도체는
부지가 이미 일부는 착공이 됐고 2단지 2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이 시작이 됐고 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옮기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아. 그다음 또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있는 데 집중해서 경기 남부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경기 북부 지역은 AI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 같은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예. 그래서 민통선 라인에다가 예. 태양광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예. 그럼 에너지가 생기니까 예. 그리고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군이 떠난 공여지와 군이 감축되면서 떠난 군 유유지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 클러스터 잔지를 만들어서 아. 자족 도시를 만들고 연결하는 그러면은 실제 경기도가 세계적인 AI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AI 클러스터라는 게 AI 산업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AI 기반으로 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까? AI 다 포함되죠. 다 산업이 포함되는 우선이고요. 예. AI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예. AI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이 되는 거고요. 예. 생활 속에 AI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AI 신문고 제도인데 예. 지금 민원을 제기하면은 번지수를 찾아가는데 공무원까지 어느 부서 가야 과까지 돼요? 뭐 이런 거? 하는데 누구 만나야 한 돼요? 2주 걸려요. 아, 2주. 서로 가별로 서로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AI 신문고를 만들면 10분 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 책임자를.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걸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 응답하고 탑재하는 것들이 또 통계가 되잖아요. 예. 그걸 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AI를 통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AI는 전반적인 AI 표준 도시를 만든다는 이유가 이런 AI를 기반으로 예. 우리 경기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도민의 삶을 이제 더 나아지게 하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나오신 건데, 근데 민주당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단 강선 의원의 공천원금 사태,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에 또 파장 계속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 12일에 윤리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 상황은? 지금 사실 우리 당 입장은 되게 예.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는 신상필벌하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번 일요일 날 11일 날 이제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 되면은 신속히 결정하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고민하는 지도부가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하고 단호하게 해서 일신 우일신 하는 이런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마 지도부도 새로 구성되면은 예. 그렇게 추진력 있게 이 위기를 돌파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제가 또 최고위원 경험이 있고 지도부하고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예. 계속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고 네,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제명될지언정 탈당은 안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1월 11일 날 원내대표가 누군가 선정이 되면 12일 날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에라도 뭔가 네. 신임 원내대표가 무언가의 조치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전에 이미 선당 후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면은 지도부를 김병기 의원이. 이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선당 후사하는 것이 최선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은 지도부가 결심하는 지도부를 했잖아요. 예, 결심하는 지도부. 그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알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당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벌백계하고 신상필벌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선당 후사 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면 김병기 의원이 지금 현재 그럼 탈당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알아서 네. 좀 먼저 탈당을 네. 결단해주면 좋겠다. 자, 지금 이제 김경식 의원 이분이 이제 경찰에 자술서도 냈고 줬다가 다시 받았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귀국을 해가지고 경찰과 조사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내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의원님은 그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시죠? 저는 뭐 뭐든지 열어놓고 네. 이런 공천하는데 뭐 돈이 왔다 갔다 줬다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음. 저는 사실 정치한 지 한 6개월, 6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예. 민주당은 완전히 시스템 공천이 돼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의원님은 6년 하시면서 네. 지방선거 공천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역구. 아니 지방 공천은 못했고 제가 비례대표 하다가 지역에 아, 예, 나가면서 예. 아, 그랬네요. 저희 공천 저는 공천을 이제는 당원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원 경선에서 되면 되니까 예. 일체 그런 시스템 공천이 되면서 아. 돈이 오가고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정치가 됐다 해서 저는 오히려 군 후배들이나 공무원 했던 후배들한테도 선거를 많이 정치 나가라고 많이 권해요. 깨끗한 정치가 정치해라고? 됐죠. 아. 돈 안 드는 정치 되고 깨끗한 정치 됐으니까. 요즘 돈 안 든다? 예, 개파정 왜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엄청 당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회의원 전부도 전수조사든 이런 것들은 열어놓고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전수조사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고 형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클린 정치할 수 있게 예. 그런 문화를 우리 당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클린 정치하면 김병주, 청렴결백 정치하면 김병주입니다. 저는 이런 클린 거 병주, 네네. 클린 김병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혜원 기획예술장관 후보자 네. 좀 클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태가. 네. 갑질 논란이 있고 계속 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어제는 또 그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네. 또 잘못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청문회까지 19일인데 일주일 더 남았거든요. 네. 10일 남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본인이 이것은 다 그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정과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예. 국민들께 납득시킬 수 있는 건 납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다면은 거기 합당한 거기 돼야 되겠죠. 예. 무조건 뭐 우리 여당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실제 국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 그 정도를 가지고 아마 우리 당에서도 청문회 하는 청문위원들이나 또는 당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자제하시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 후보가 되면 청문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 청문 지금 기회를 주자. 예, 철저히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좀 벼르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벼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아, 그런가요? 청문위원은 예, 예. 실제 검증을 위해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우리 예를 들어 장관 청문회든 이런 거 하면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검증을 위한 준비를 제가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청문회까지는 네.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자 국민의힘 얘기하면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그 계엄은 잘못됐다 이 공식적인 사과를 처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그것은 사과도 아니죠. 왜냐하면 내란을 제대로 인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와 단절한 것도 아니고 지지도가 낮으니까 돌파구로 그걸 한 것 같은데 너무 늦었고 예. 진정성도 없고 그렇다. 실제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과 한몸이란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쯤 하면은 1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석고대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실제 위원 정당으로서 해산되기 전에 스스로 석고대죄하고 해산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7주 가까이 국민의힘 해산 1인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예. 네.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벌써 아유 네. 아쉽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도 경기 도민을 향해서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증명하는 선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이재명의 동지를 뽑는 선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제일 적합자는 김병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번은 또 심판 선거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내란을 척결하려면은 내란과 한 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그리고 경기도를 가장 잘 도민의 삶을 책임질 리더가 누구냐 그런 기준으로 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는 클린 정치인이면서 청년 결백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예. 추진력도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선 가서 그 후보자들 토론이 생기면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